역사상 최악의 무장단체 수장을 사살한 세계 최강 특수부대 대부그루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 해군 네이비실 팀 중 최강의 부대인 대부그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헬기 2대가 어둠을 뚫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내부에는 25명의 무장 대원들이 탑승하고 있죠. 이들은 과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는 중일까요? 헬기는 곧 무장 대원들을 한 가택에 내려주었고 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매번 하던 일인 것처럼 저항하는 적들을 익숙하게 처리하며 누군가를 사살하고 일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영화 제로 다크서티에 나오는 넵튠 스피어 작전 장면입니다. 세계 10대 현상범으로 2002년 미국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준 유비엘을 잡기 위한 미국 정보국의 사투와 특수부대의 멋진 건파이팅을 볼 수 있는 영화이니 꼭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그루를 알아보는 영상에서 웬 영화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이는 영화에 등장한 대원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대부그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부그루 대원들이 작전에 투입되었고 40분간의 교전 끝에 역사상 최악의 인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죠. 그럼 이 사건은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대부그루에 집중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참 다양한 특수부대들이 있는데요. 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뿌리부터 엎어버리는 그린베레, 은밀한 잠입 같은 건 모르겠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지워버리는 제75 레인저 연대, 바다에 있지만 육해공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네이비실까지 미국은 정말 엄청난 인간 병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미 특수작전 사령부 소속의 2티어 특수부대입니다. 이 미친 부대들도 1티어가 아닌데요. 잠시 미국 특수부대의 티어를 살펴보자면 미 특수부대는 1티어부터 3티어로 나뉩니다. 각 티어는 맡은 작전의 중요도와 그 작전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는 절대 전투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며 맞는 작전이 엄청난 극비라서 지원이 엄청난 부대는 높은 티어를 받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으며 작전의 주요도가 다소 낮다면 낮은 티어를 받게 됩니다. 그린베레와 네이비실, 레인저 연대의 경우에는 2티어 특수부대죠. 보통 1티어 특수부대는 2티어 부대에서 최정예 요원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그린베레의 델타포스, 제75 레인저 연대의 연대 직할 수색 중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네이비실의 대부그루처럼 말이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부그루의 정식 명칭은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으로 뒤에 두 단어를 줄여 대부그루라고 부릅니다. 대부그루는 네이비실 소속 대원 중 최강만 모아놓은 팀6를 뿌리로 두고 있는데요. 팀6의 지휘관인 리처드 마싱코 중령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 돈 없는 행동을 벌이며 팀6가 해체되고 남은 인원이 모여 지금의 대부그루로 재창설되죠. 그럼 대부그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네이비실의 정예 요원이 모인 조직이다 보니 네이비실 훈련을 모두 수료한 대원만이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심지어 네이비실 대원이라고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최소 2번 이상의 파병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후 신체와 심리 테스트를 통과하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면 네이비실의 최강팀 대부그루의 일원이 될 수 있죠. 이렇듯 네이비실이 되는 과정 자체도 악명이 높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요. 후보생들이 받는 공수훈련이나 근접 전투훈련 등이 전부 실전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 중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미 네이비실에서 실전 경험을 하고 온 베테랑을 상대로 한 훈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대부그루에서 필요한 새로운 전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훈련받은 뒤에 그 무시무시한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이비실에서 괴물들만 속간에 만든 엄청난 이 집단은 앞서 예산을 가장 많이 받는 1티어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 그 많은 돈으로 마련하는 장비는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총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기는 비교적 다른 특수부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미국의 제식 화기인 M4와 HK416 등의 소총을 개인 화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화기로 글록 19, 시그 P226 등의 권총을 사용하죠. 또 콜트사의 마크 10이나 레밍턴사의 모델 700 등 다양한 지원 화기도 함께 사용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 중 가장 고가의 장비는 아마 야시경일 텐데요. 뭐 야시경이 좋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그루가 쓰는 건 좀 다릅니다. 많은 군인이
어두운 시야 내에서나 야간에 작전을 수행할 경우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는데 보통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렌즈가 한 개인 단안이나 두 개인 쌍안 야시경을 착용합니다. 렌즈가 하나만 있어도 맨눈인 적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낮에 보이는 것보단 시야가 훨씬 좁아지죠. 그런데 데브그루가 사용하는 야시경은 GPM-VG18이라는 모델로 무려 4안 야시경입니다. 시야각이 수평에서 100도까지 확보되는 최첨단 야시경으로 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야시경의 놀라운 점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개당 4천만 원이 넘는 미친 가격인데요. 데브그루는 야간 작전을 수행할 때 머리에 중대형 세단을 얹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런 고가의 장비를 전 대원에게 지원하는 부대가 바로 데브그루입니다. 데브그루 대원 1인당 지원되는 장비의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런 것이 바로 1티어 특수부대의 위험입니다. 이런 장비 지원과 더불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럼 미국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작전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브그루가 저 미친 장비들을 가지고 참여한 화려한 작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브그루는 해군 특수작전사령부 아래 네이비실 소속의 최강 특수부대로 바다에서 치르는 작전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입니다. 먼저 영화 캡틴 필립스로도 유명한 머스크 엘라베마호 피랍 사건에 참여했는데요. 2009년에 미국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선의 선장이었던 필립스가 인질로 잡혀버립니다. 4명의 해적은 필립스 선장만 소형 보트에 태우고 인질의 몸값으로 27억을 부르며 미군과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데브그루가 인질 구출을 위해 투입되는데 데브그루 대원들은 마치 아덴만 여명 작전처럼 머스크 엘라베마호에 올라타 해적들을 멋지게 제압한 것은 비록 아니지만 근처에 미국 구축한 베인브리지함에서 딱 3발의 총알을 발사하며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3명의 데브그루 대원이 한 명씩 맡아 총을 발사하며 상황을 순식간에 끝내버렸죠. 그렇게 남은 해적은 투항했고 필립스 선장은 무사히 구출됩니다. 뭐 해상 작전이야 데브그루가 워낙 독보적인데 그렇다고 해상에서만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데브그루는 네이비실 소속답게 전장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11년에 시행한 넵튠 스피어 작전입니다. 2002년에 미국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준 UBL은 미국을 피해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그를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10년이 지나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미국은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넵튠 스피어 작전을 준비합니다. 바다의 신인 넵튠의 창을 이용해 그들을 찍어 없애려는 작전으로 이 작전에 데브그루가 참여하는데요. 아무래도 파키스탄 내부에 있으니 정규군이 쳐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은밀히 특수부대를 파견했죠. 그렇게 2011년 5월 현지 시각 1시 25명의 데브그루 대원이 스텔스 처리된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파키스탄군의 레이더망을 피해 그에게로 향합니다. 미국은 이미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옥을 비슷하게 만들어 수차례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UBL이 살고 있는 가옥은 이미 자기 집처럼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죠. 25명의 데브그루 대원은 능수능란하게 반항하는 적들을 제거하며 작전 시행 40분 만에 UBL을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비록 데브그루가 타고 온 4기의 헬기 중 1기가 난기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데브그루는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작전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작전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은 2017년에 또다시 작전에 나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해 가장 먼저 내린 특수작전인 중동 무장단체 예멘 지부 타격작전에 데브그루가 참여하며 앞서 넵튠의 창 작전으로 우두머리를 잃은 무장단체를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무장단체원을 토벌하며 해당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데브그루 대원 한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이런 미친 실전 경험들을 보면 데브그루는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작전에서 매번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2011년 아프간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CH-47 치누크 헬기가 적의 RPG 공격에 의해 격추됩니다. 이때 순직한 미군만 무려 38명에 달하며 이 중 데브그루 대원은 17명이나 있었습니다.
팀 창설 이래 최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죠. 또 미국을 위해 열심히 작전을 수행하지만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전 중 비무장한 사람을 사살한다든지 과격하게 적들을 사살하고 폭탄조끼로 자폭했다고 보고했다든지 이미 사망한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여러 전쟁 범죄의 꼬리표가 붙어다니죠. 아무래도 그 많은 분쟁에 참여하는 미국은 그에 따른 비극도 항상 겪고 있으며 논란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대북으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